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글쓴이가 아내인지 남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긴 글이지만 부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4년차, 별거 1년 가까이 중이고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서류 준비해서 이야기했었고 아내는 서류 보고 소송 절차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연애 당시에 대시해서 거절에도 불구하고 만나자고 해서 얼만큼 잘해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연애했고요.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동거 중에 아이가 생겨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비혼주의였습니다. 각자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계획이 없던 결혼이라 보증금 재산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으로 시작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은 각자 200에서 400만원 정도 도움받고 결혼했고 결혼식 비용, 혼수 등등 대략 남편 85%, 아내 15% 납부했습니다. 집은 없고 전세 4천만원, 나머지 부채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랑 서로 거리는 비슷하고요. 남편은 일에 미쳐있듯이 살아요. 말로는 가정을 위한다고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집에 와도 저녁 식사는 가끔씩 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매일 해주지는 않아요. 게임을 좋아해서 취미로 게임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직장에 찾아갔더니 부재 중이라서 없더니 PC방에 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컴퓨터 기록으로는 1년에 20번 이내입니다. 한 번 하면 2~3시간이고요. 아내는 남편이 게임하는 게 싫어하는 입장이고요. 아이랑 노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쯤 일어나서 저녁 9시에서 10시쯤 집에 들어와요. 회식도 간간히 한 달에 3~4번 하고요. 남편 월급은 신혼 1년차에 연봉 6~7천 정도였고 현 시점에선 연봉 최소 세후 1억 이상입니다. 아내 월급은 신혼 1년차에 연봉 2~3천 정도였고 현 시점에선 연봉 2,500만입니다. 생활비 제외하고 고정비 전부 남편 통장에서 나갔었고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해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연봉 6~7천으로 유지하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성과제다 보니 회식뿐만 아니라 야간에 노래방 같은 아르바이트까지 했었어요. 업종 이유는 바로 시급을 받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그 일밖에 없다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겨서 고정비도 나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연장도 해야 하고 기저귀 값이라도 더 한다고 일했던 목적도 서로 이야기했고요. 아내는 육아 때문에 힘들고 아이가 예쁠 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보라고 했지만 설득은 힘들었고요. 싸울 때 몇 번 녹취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점차 신혼생활도 없이 육아부터 시작되었던 결혼생활이라서 그런지 남편은 일 끝나고 오면 씻고 거실에 휴대폰을 많이 봤어요. 일 때문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저녁에 아내가 육아하느라 하지 못했던 우유병 씻기, 아이와의 목욕 등 시키는 건 불만 없이 했습니다. 일은 바쁘지만 아이에게도 신경은 썼지만 아내가 느끼기에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육아를 하다 보니 남편 식사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잠자리도 거의 없었고요. 부부싸움 중에 아내는 남편에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 집에서 몸만 나가라, 이런 말들이 오갔고 아내는 남편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다툼에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 같아 차키를 달라면서 이 차는 내 차다, 차키 줘라,
라는 무시하는 발언도 했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아내는 경찰을 동원해 집에 나갔습니다. 참고로 집 나간 적은 2, 3회 정도 됩니다. 폭력은 없었고 아내는 시부모님께 연락해서 통화 중인데 남편에게 욕설을 심하게 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부부싸움이 있고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이야기 좀 나누고자 갑작스레 찾아간 걸. 시어머님과 남편의 메신저 대화 중에 개념 없네 라는 친정어머님을 비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님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친정어머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지만 시부모님의 행동과 말들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부부싸움이 있으면 아내는 4~5번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남편과 못 살겠다, 지옥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양가 부모님이 신혼집에 2~3번 찾아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나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그럴 거면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친정어머님이 듣게 되었고 고부 갈등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내는 시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안 했고 남편에게마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 갈등이 심해졌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아내는 친구들과 만남이 잦고 월 500에서 700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이 있었을 당시 아이와 가정을 위해 버는 소득의 대부분 고정비를 제외하고 생활비로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냉장고를 열며 집에 먹을 게 없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나도 먹을 게 없다, 아이 거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 남편의 생일 전날 자정 전에 친구들과 만나고 남편의 생일 당일 새벽 3, 4시쯤 귀가한 적이 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 생일상을 차렸지만 남편은 집 밖에 나가서 저녁 8시에서 9시쯤 귀가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갈등이 매우 심해졌고 결국 각자의 생활을 살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마지막까지 대화로 협의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대화가 안 통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남편은 끝끝내 이혼 서류를 준비하여 아내에게 합의 이혼을 권했지만 아이에게 많이 후회가 된다며 아내에게 연락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남편은 욱하는 성향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여자 도박 문제는 없고 일에 대해 열정이 가득합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가정과 시간을 보내지만 가정에서 100% 집중은 하지 못하고 휴대폰을 자주 봅니다. 저녁에 가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육아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는 욱하는 성향이지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남자 도박 문제는 없고 일에 대한 열정보다 아이에 대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육아하는 시간 외에는 친구와 시간을 가끔 보냅니다. 남편이 일을 가면 아이와 집에 있거나 친구들과 자주 돌아다닙니다. 남편이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거나 밥을 먹자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차려주지만 알아서 차려주진 않습니다. 육아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 마인드는 가장이 헌신해서 처자식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다이고, 아내 마인드는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나도 돈 벌고 싶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입니다. 이혼 별거 9개월 차 접어들었지만 남편이 아내랑 발전이 없어 보이고 남편 아이 아빠 취급을 안 해서 먼저 이혼하자고 서류를 던졌습니다. 아내가 양육, 친권 받고 남편이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에서 소송까지 했습니다. 향후 남편이 아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욱한 심정에 이혼하게 되어 가정을 그리워하고 아내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래, 다시 잘 살아보자 하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시부모님과 인연을 끊는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와 같이 있을 때 시댁에 연락 오는 일 없도록 하자. 세 번째, 시댁에게 현금 또는 용돈 지원하지 말자. 네 번째, 친정 부모님과 5분 거리에 살기로 한다. 다섯 번째, 남편은 가정에 충실한다. 여섯 번째, 집안일은 즉 가사일은 분담으로 한다. 비율은 5대5, 한 사람이 일을 쉬면 7대3으로 한다. 일곱 번째, 일상생활에서 대화 녹음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무시하는 발언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위의 약속 못 지키고 이혼하는 상황 시 재산분할 90%, 위자료 5천만 원, 양육 시 300만 원씩 주기로 약속한다. 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남편의 입장에게 너무 부당한가요? 아내의 입장에서 상처가 많기에 이 정도는 해야 적당한가요? 추가 내용 및 부탁드립니다. 조언은 서로 살아가는데 한쪽만 볼지 양쪽 다 볼지 모르겠지만 너무 심한 욕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아내도 독방 육아 및 가사를 하느라 남편이 직장일에 집중한 사항도 있습니다.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는 대략 150만 원에 카드 별도 서로 소비에 대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큰 불만은 없었고 소비가 과하면 다투기는 했지만 남편은 돈을 모으자는 입장, 아내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쓰는 건 없다는 입장으로 인해 큰 다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님이 남편과 메신저로 친정어머니에게 행동이 개념 없네 라는 말이 행동을 떠나서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가족을 무시하는 큰 잘못이고 고통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개념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당시 사업장에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레 찾아오셔서 그런 겁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총 시댁에 아내와 상의 없이 약 370만 원가량 육아를 도와주셔서 용돈 및 신혼집 빌린 돈을 주었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도 참고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주었던 이유는 첫 번째, 남편 생일 전날 냉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9시쯤 집에 귀가했으나 5분 정도 있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내일 쉬는지 물어보고 친구들과 만나고 새벽 3시경 귀가했습니다. 두 번째, 육아로 너무 지쳐있고 남편과 맞지 않아 친한 친구와 스트레스를 풀러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고 코로나 이슈로 아이 어린이집 등원이 쉽지 않을 때 남편이 반대했으나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아이에게 원하는 용품을 사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녔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보태라고 하니 거부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와 사이를 진전하고자 이혼 이틀 전날 대화를 요청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1시간가량 대화 도중 듣는 등 마는 등 대화의 자세와 향후 미래에 일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받고 소송을 건 이유는 첫 번째, 별거 기간 중 남편이 아내에게 협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아내 측에 있는 것이 불행하다. 아내가 가져갈 재산 등 위자료 및 양육비는 없다. 별거 후 양육비는 받았으나 협박에 대해 혐오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양육권과 친권을 남편이 아내에게 준다고 했으나 갑작스레 돌변하여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뺏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혼 법률을 달달 읽으면서 협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키우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키우지 말라고, 아이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독서를 했습니다. 네 번째,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본때를 보여준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 내용도 참조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가 누군지 알려드릴 수 없지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친은 유년 시절 어려웠던 환경 때문인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말은 아끼지만 아마 남구에서 왕따도 꽤 오랫동안 당했던 것 같고요. 키 작고 마르고 말수 적고 편부모 가정에 가난합니다. 다행히 그런 환경에서도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치만 대학에 다니면서도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인지 남자인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놀 줄도 몰라서 그냥 반에서 혼자 아싸처럼 다니다가 친해진 게 지금 여사친 2명이래요. 그나마 걔네들 때문에 학관에서 밥 혼자 안 먹고 조별 과제할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해서 첫 직장도 남초 직장이었는데 엄청 경쟁이 피 터지는 직업이었고 약간의 자기 PR과 인맥 같은 것도 중요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많은 곳이라 조용한 성격의 남친이랑은 안 맞았어요. 특히 경영학과랑 이쪽 분야의 남자들이랑 남친 스타일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은 차라리 공돌이 개발자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남자인 친구들도 많이 정리되고 결국 대학과 직장 포함해서 지금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만 3명 남았는데 다 여자 사람 친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남친 백그라운드고요. 이 사실을 사귈 때부터 원래 잘 알았기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저도 친한 남사친들 있었으니까요. 학창 시절부터 친해서 단둘이 밥 먹기도 하고 자주 일상 카톡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하는 친구들이요. 그래서 제 남친도 여사친이랑 그런 건 이해했어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제가 예민해진 부분이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는 남친이 유일하게 친구 만난다고 나가는 게 이 여사친 3명인데 얘네들이랑 서로 생일 축하 저녁을 먹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하기로 약속해와서 쭉 이렇게 해왔고 3명이 서로 아는 친구가 아니라서 각각 따로따로 그러니까 단둘이 밥 먹는 거예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기분이 나빴거든요. 저도 남사친들 있지만 절대 무슨 생일이라고 단둘이 저녁 먹고 하진 않아요. 오히려 남사친이니까 생일즈음에 만나도 생일이냐? 몰랐네. 한턱 쏴라. 선물은 왜 없냐? 장난으로 뭐 이러긴 하겠죠. 근데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단둘이 저녁을 먹는다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생일 개 같은 느낌이라고 당연히 당일날은 이성 친구랑 보내고 그냥 그날 언저리쯤에 서로 비싼 밥 한 번씩 사주는 게 약속처럼 됐다고 하네요. 워낙 그 친구들도 아싸이고 자기도 친구가 없다 보니 평생 생일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누가 생일이라고 저녁이라도 사주고 챙겨주는 걸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생일즈음에 부모님이랑도 저녁 식사 약속이 있고 오빠 부부가 밥 사주고 친구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물이 다 따로 있어서 여러 번 축하받고 저녁 먹는데 이 사람은 저랑 저녁 먹고 케이크에 촛불 끄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짠한 마음도 들고 그래봤자 1년에 한 사람당 2번인데 친구 3명이니까 6번이지만 여사친이랑 단둘이 밥 먹는 건데 뭐. 게다가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인데 싶어서
솔직히 이해는 안 가고 찝찝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어제 최근에 결혼 비용 모으자고 서로 통장 공유하고 카드도 같이 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친 카드 결제 내역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가 남친이 그 여사친 중에 하나 생일이라고 저녁 먹으러 나간 날이었거든요. 저녁 9시에 카드에 55만 원이 찍히네요. 식당 이름 보니까 엄청 비싼 이탈리안 식당이었어요. 비싼 밥 먹는 건 알았는데 25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는 줄은 몰랐죠. 물론 저희 둘 다 그런 거 못 먹을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무슨 유튜버나 미식가들처럼 쉽게 그런 데 가진 못해요. 제 생일날도 남친이 인당 30만 원 가까이 하는 오마카세 코스 갈까 하길래 제가 너무 비싸다고 그나마 가자고 한 게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고 엄청 맛있다고 근데 이것도 비싸다고 했었어요. 참고로 둘 다 벌만큼 벌어요. 각자 세후 월 7, 800씩 들어오는데 한 사람당 500씩 공동통장에 넣기로 해서 월 1000만 원씩 모으고 있거든요. 진짜 뭐랄까 남친이 바람핀 것도 아니고 이미 간다고 이야기하고 갔었고 단둘이 밥 먹는 것도 알았는데 이상하게 55만 원 이걸 딱 보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 있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남친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비싼 밥 먹는다고 이미 말했고 저한테 오늘 저녁에 누구 생일이라서 밥 사주러 간다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생일 때 비슷한 가격대의 밥을 얻어먹는다 했고요. 게다가 저랑 만나기 훨씬 전부터 쭉 돈 없고 찌질하고 힘들었던 시절부터 옆에 있어준 귀한 친구들이라 갑자기 여친 생겼다고 그 전통을 깨고 이제 생일 저녁 못하겠다 하기도 그렇겠죠. 제가 남친을 만난 거야 멀쩡한 전문직 직장인 되고 돈 잘 벌고 나서니까. 제가 그 전에 만난 친구들이랑 약속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짜증나는 게 이탈리안 레스토랑 간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응 다녀와 하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게 남녀가 단둘이 그런 데 가서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걸 생각해보니 게다가 케이크 주문해서 생일 촛불 끄고 사진 찍고 아니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고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업종이 코스 요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대이면 일식집에 가서 둘이 오붓하게 오마카세를 즐기던지 한식집에서 고기를 굽던지 제가 기분이 찝찝하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사친들은 현재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게 어느 남친이 다른 남사친이랑 단둘이 생일 즈음에 이탈리안 식당 가서 코스 요리 먹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 반대로 남사친 생일에 50만 원씩 쓰는 걸 알면 한 소리 안 하더라도 기분은 나쁘지 않겠어요. 더 별로인 건 제가 이 찝찝함을 지난번 다른 여사친 생일날도 느꼈거든요. 그때는 통장 공유를 안 할 때라 가격은 모르고 그냥 되게 좋아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배경으로 남친 생일날 여사친이랑 둘이 사진 찍은 걸 봤어요. 비싼 곳인데 걔가 밥 샀다길래 좀 기분이 상하긴 했는데 사진 보니까 여사친이 좋은 식당 오는데 기분 낸다고 그랬는지 한껏 꾸미고 와서 나란히 사진 찍은 걸 보니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약간 기분이 다운된 채 있었더니 너 왜 그러냐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러다가 티격태격 했어요. 이럴 때 참 질투도 아니고 아니 질투인가요? 기분이 나쁘다고 인정하기에는 쪼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인맥을 제가 다 끊어버리는 것 같고 나쁜 여자 되는 것 같아서 뭐라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녁 먹으러 나갈 때도 저한테 여사친 생일이라 밥 먹는다. 너 괜찮지?
하길래 제가 응, 왜? 하고 웃었더니 아니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생일에 그냥 밥 먹는 건데 너 예민하잖아 해서 진짜 괜찮던 게 사람 예민한 취급해서 갑자기 안 괜찮아졌거든요.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려고 꾹꾹 참고 최대한 다른데 정신 팔리고 있었는데 55만 원 뜬 거 보니까 도저히 짜증난 티를 안 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제도 저녁 먹은 후에 우리 집 와서 자기야 하고 저한테 애교 부리다가 제가 싸늘하니까 너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너 미쳤다 라고 하고 집에 가서 지금까지 연락 없어요. 제가 남친한테 이제까지 표현한 거는 처음에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응? 서로 생일을 매년 축하하는 저녁을 먹는다고? 여자인 친구들과 단 둘이? 그게 정상이야? 난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덤덤하게 응, 늘 그렇게 해왔어. 그리고 나도 늘 내 생일날 그렇게 얻어먹어왔는데 어떻게 그만하자 해 하길래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싸울 때는 그래, 네가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 취소할게 하고 짜증을 내길래 아니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고 예민하고 나쁜 사람 만드냐. 그랬더니 취소 안 하고 밥 먹더라고요. 똑같이 느껴봐라 하고 저도 뭘 하기에는 진짜 제 남사친들은 비싼 밥 먹자고 하면 내가 왜 너랑 단둘이 그런 걸 먹냐 하고 식겁할 친구들이라. 이게 상식선에서 괜찮아 보이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뭘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매번 저녁 먹고 9시 안에 들어오고 술은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희는 3살 아이 하나 둔 부부인데요. 남편이 남편 포함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동기 모임을 종종 가집니다. 예전에도 남편이 그 여자 동기 독사진을 여자는 강아지를 만지고 있고 그 여자는 도찰당한 듯한 화보 그런 것처럼 다리도 길어 보이게 쭈그려 앉아서 찍었는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은 제 사진 찍어주는 거 진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티 냅니다. 아니 뭐 생각해보면 제가 하도 서운해하니 근래에는 스스로 찍어주긴 합니다. 아무튼 앨범 보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남자 동기들이 찍으라 해서 찍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나 이런 거 싫다. 다른 여자 사진 찍어주고 그러지 마라 하고 그냥 뭐 동기끼리 프사 만들려고 사진 찍고 놀았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추가로 다른 여자 동기도 한 명 더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를 나갔지만 다 같이 놀다가 밤 12시에 코로나 전에 여자 동기 이름이 나나면 나나야 잘 들어갔어? 이란 카톡을 또 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친절하지 말라고요. 밤 12시에 다른 이성에게 카톡을 보내다니 장난치나요. 근데 남자 동기 한 명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모임한다고 시간 맞추길래 남편이 단톡에 와이프 생일이라 와이프랑 일정 픽스하고 정한다고 했다라고 하더군요. 사실 애들이 제 생일 전날 주말이 편하다고 했다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생일 하루만 가족끼리 보내면 되니까요. 그 여자 동기가 신경 쓰여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농담으로 알았다고 하고 가더라고요. 사실 근래에 자기는 재택 일주일 하면서 저는 애 데리고 어린이집과 출근을 왕복 3시간을 하는데 어느 한날은 아침에 짜증을 내면서 애 씻기고 옷 입히고는 문을 쾅 닫고 자버리는 거예요. 원래 아침까지 먹여주던 사람이 말이죠. 뭐 핸드폰 하다 늦게 자고 피곤했는데 깨웠다 이거겠죠. 아니면 시어머니의 100만 수부먼째 카톡에 무성의한 제 답변을 보고 빡이 쳤던가요. 아무튼 지 짜증난다고 마누라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애 앞에서 화낸 티 내는 것도 짜증나서 냉전 중이긴 했어요. 그러고 6시 이후 모임 금지니까 집에 일찍 왔더라고요. 냉전 상태라 대화는 안 하는데 이상하게 폰이 보고 싶더군요.
촉이 이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열어봤어요. 일단 단톡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 동기가 저는 땡땡 오빠 카풀하면 몇 분 내로 도착할 것 같아요. 글쎄 우리 차에 다른 여자를 태웠네요. 그래서 추궁하려고 캡처를 해놓고 저한테 보내고 사진을 지웠어요. 그리고 휴지통에 갔는데 웬걸 그 여자 동기 독사진이 또 2장이 있는 거 있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이 이건가. 또 여자는 시선 처리가 자기 휴대폰에 뒤에 걸린 액자랑 아주 푸삭감으로 찍어 놓으셨더군요. 죄송하지만 이분만 평가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예쁘면 더 화나고 속에서 천불났을 텐데 외모를 평가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솔직히 못생겼던데 찍어주고 싶은 맛이 나나 싶을 정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냉전 중이라 말 시키기 너무 싫었지만 불렀어요. 차에 혹시 누구 태웠냐 그랬더니 남자 동기 2명만 얘기하대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구 없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그 여자 동기 카풀했다는데 이 카톡은 뭐냐고 그랬더니 한숨 쉬더니 5분 태웠다 5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라도 말 안 했냐. 그리고 이 사진들은 뭐냐고 왜 찍고 지웠는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너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지웠대요. 사진만 전송하고 지운 거라면서. 사진은 또 애들이 찍으라고 해서 찍었대요. 오히려 폰은 왜 봤냐고 뭐라 하네요. 뭐 이해해요. 저도 동성 친구들 찍어주고 제 앨범에선 지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톡방 다 봤는데 그럼 언제 주고받은 거냐 내역이 없다 했더니 겐톡도 아니고 단톡으로 주고받았으며 일일이 클릭해서 그 대화 내용을 지웠대요. 심지어는 떳떳했으면 있을 법한 그 여자 동기와의 겐톡방도 나갔는지 없네요.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자애들한테 물어볼 거다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정색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창피해? 나한테는 안 창피하고? 라고 말하며 생일이 된 밤 12시까지 아주 울면서 개난리를 쳤습니다. 도대체 너한테 뭐가 중요한 거냐? 내가 사진 찍어주는 거 싫다 하지 않았냐? 와이프가 싫다는데 하는 것도 바람이다 하니 그게 무슨 바람이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라는 둥 남편한테 애정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짜증나서 문 닫고 나왔는데 생일 당일날 예약한 식당도 가고 싶지도 않고 애랑 그냥 호캉스 1박 즐겼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도 안 하고 마누라랑 애가 외박을 하는데 전화도 없고 아무리 자기가 잘한 짓이었어도 생일이면 축하한다 말이라도 하고 먼저 풀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건가요? 카드도 남편 명이고 차도 어플로 시동 언제 켜고 껐는지 위치랑 확인 가능하긴 합니다. 네, 저 그나마 하나 있는 남편놈한테 생일 축하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저를 슬프게 만드네요. 생일 선물도 저 뭐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셋 외식이랑 편지요. 맨날 외식하면 애가 소란스러워서 싸우거든요. 남한테 피해준다고 아주 신경 곤두서서 지나치게 애 잡고 저는 또 그런 모습 보기 싫고 맨날 싸워요. 저도 맘충되기 싫어서 최대한 노력하는 엄마입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놀고 들어와서 아니 외박하고 나서 집에 케이크랑 꽃, 편지 있었으면 그냥 풀려고 했는데 참 건조하네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서운함이 도를 넘어서 마음가짐이 그냥 애랑 둘이 잘 살자. 너는 돈이나 벌어라. 이렇게 되네요. 정말 애한테는 안 싸우는 엄마 아빠 되고 싶었는데 너무 슬퍼요. 항상 제가 먼저 풀지 않으면 말 절대 안 하는 이 남편놈. 이번엔 또 얼마나 가려는지. 애기만 보면 불쌍해서 눈물 나요. 행복한 가정 못 만들어줘서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성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께 여쭈는 겁니다. 이거 제가 너무 남편 잡는 건가요? 사진 찍어주는 거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상한 행동입니다. 동기들이면 이성이고 동성이고 잘 챙겨줘야 하는 건 맞다고 치는데 기혼자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다정하죠? 독사진 찍어주는 게 취미여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사진 찍어주는 일환인 건지. 근데 남자 동기 애들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남편은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런 꼴값더니 아주 쳐다보기도 싫네요. 추가. 회사에 부서 옮겨서 이제 여자는 한 명도 없고 그 여자 동기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이런 상황에도 증거 채집하고 이혼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이 쪼다 그냥 이러다 말 것 같긴 한데 순진한 제 생각인 건가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잠도 자주 설치고 꿈도 자주 꾸고 제가 무의식적으로 고민과 원망이 많은 것 같아서 익명을 빌어 이곳에 고민을 써봐요. 꼭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랑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가족 분위기 매우 화기애애하며 거의 모든 가족이 친구처럼 지내는 분위기고요. 본격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긴 건 결혼 준비하면서인 것 같아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저 결혼할 때 딱 200만 원 주셨어요. 100만 원은 저 피로연 옷 사라고 100만 원은 신혼여행비로요. 저도 제가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결혼하느라 부모님한테 뭐 해드린 건 없습니다. 아빠 양복도 그냥 엄마 아빠가 알아서 사셨고 저는 그냥 최소한의 성의만 보였어요. 아빠 명품 넥타이랑 벨트 해드렸고 엄마랑은 같이 시술도 받으러 다니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그 정도요. 물론 부모님이 돈 해주시는 거 당연히 바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남동생과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네요. 아들과 딸이라는 차이 때문에요. 자라면서 한 번도 차별받는다는 생각 못 받았어요. 오히려 제가 첫째 딸이라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받았고 집의 모든 것이 제 위주로 돌아갔으니까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알았기에 취직하고는 제가 비용 부담하며 엄마 모시고 유럽 여행도 2주간 다녀오고 부모님이 내주신 학자금도 다 돌려드렸습니다. 집에 내려갈 때면 분명 아끼느라 좋은 거 입지도 먹지도 않는 거 아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기도 하고 옷도 몇 벌 사드리기도 했고요. 제가 취직하면서 자취를 하게 되어 자취방 구하는데 부모님 도움을 좀 받았네요.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해서 약간 무리하게 오피스텔 구하게 되어서 부모님도 약간 대출해서 돈 구해주셨고 저도 전세자금 대출로 이자 조금씩 내면서 살았고요. 부모님이 전세금 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죠. 월세는 너무 아까우니까 월세 내는 대신 돈 열심히 모아서 결혼할 돈 잘 준비해두라고요. 집에서 저까지 크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너는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성실하게만 모으면 돈 금방 모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부모님하고 살다가 딱 독립해서 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 간섭에 벗어나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일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사실 돈은 그렇게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그건 제가 너무 경제관념이 없이 살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항상 나한테 많이 쓰는 만큼 가족들한테도 많이 썼어요. 뭐 좋은 거 사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서 똑같이 사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부모님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동생도 물론 취직을 했어요. 저보다 더 돈 잘 버는 반도체 회사요. 동생은 취직함과 동시에 집에 2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부모님한테 학자금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취직함과 동시에 학자금 얘기부터 하시던데 남동생은 취직한 지 얼마 안 되고 차 산 지 얼마 안 돼서 돈 없을 텐데 하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차는 굳이 회사 출퇴근에 필요 없는데 지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였는데도 말이죠. 이사하면서 비데도 바꾸고 식기건조기 그것도 바꾸게 되는데 좀 당연하다는 식으로 저한테 내줄 수 없냐고 하셨어요. 저는 나보다 돈 잘 버는 동생한테 말하라고 걔한테는 이런 말 쉽게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거 말하냐고 화를 냈어요. 나한테는 학자금 얘기부터 했으면서 동생한텐 안 그러시는 모습에 이미 제가 그때부터 약간 감정이 상해 있었거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개 있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은 이거예요.
1억이 있더라도 그 돈 다 아들한테 해줄 분들이여. 이유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 안에 오면 결혼 어떻게 하냐. 1억이어도 요즘에 집 사는데 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래도 아들인데 어느 정도 살 집은 마련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냐 이거요. 제가 서운해할까봐 귀하고 소중한 딸인데 그래도 저한테 그런 마음은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저렇게 200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꼭 하시던 말이 너 결혼할 돈 모으라고 집에서도 대출해가며 전세자금 마련해준 건데 돈 그것밖에 못 모은 건 너 책임 아니냐. 너가 알아서 잘 모으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냐. 결국 제가 모은 돈 4천 들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분양받은 집 잔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친정 쪽에서도 혹시 좀 도움받을 수 있나 기대하는 눈치였는데 입도 뻥끗 못했네요. 너는 네가 모아서 시집가라고 하시긴 했지만 정말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해주실 줄 몰랐어요. 혹시 축의금에서 얼마 정도 도와주시려나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제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들 제 남동생한테 갔습니다. 남동생이 청약이 당첨돼서 거기 필요한 돈 쓰라고 걔를 다 줬다네요. 그거 말고도 청약되면서 동생한테 몇 천 준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저는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구보다 부모님 더 살뜰히 챙기고 했던 건 난데 결국 집안의 모든 지원은 다 남동생한테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외할머니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특히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삼촌들한테만 재산 다 물려주는 거 보고 본인도 기분 상하고 했던 거 제가 다 아는데 왜 같은 행동을 하시는지 부모님한텐 한 번도 티낸 적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계속 마음이 차갑게 식어요. 나한테 뭐 말하시는 것 같으면 동생한테 얘기하고 동생한테 효도 받으시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옛날 사람 마인드니 아들이라 더 지원 많이 해준 거니까 옛날처럼 효도도 다 아들한테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목구멍까지 차올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아니까 못하겠어요. 지금도 친정 한 번 가면 바리바리 음식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모습 보면 그냥 엄마 아빠도 여유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였겠지 싶으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엔 그냥 나도 이젠 적당히 하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냉정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